당뇨합병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혈압, 고지혈증, 저혈당, 당뇨병성 신증, 그리고 당뇨성 위병증 이런 합병증이 있을 때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K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당뇨 식단 영상이에요. 이전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 칸들을 통해서 지난 영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당뇨 합병증 상황에서 식단을 짜는 가이드라인이에요. 당뇨병은 수많은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질환이죠. 그래서 각 상황별로 식이요법을 하는 방법과 노하우에 좀 차이가 있어요. 오늘 영상을 참조하셔서 나의 현재 상황에 맞는 식단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당뇨합병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혈압, 고지혈증, 저혈당, 당뇨병성 신증, 그리고 당뇨성 위병증 이런 합병증이 있을 때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당뇨병이 있을 때 고혈압이 동반되거나 고혈압이 차츰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당뇨병에서 고혈압이 합병됐을 때는 굉장히 그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 즉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합병증들이 점점점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당뇨와 고혈압이 함께 있을 때는 콩팥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나중에 투석까지 가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져요. 고혈압을 동반하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영상에서처럼 비만이신 분들은 정상 체중으로 감량을 하셔야 하고, 더군다나 저염식을 통해서 염분의 양을 조절해줘야 하고, 그리고 지방을 줄여줘서 저지방 식이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식사에 있어서는 염분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 김치나 장아찌 같은 염장식품도 줄여주셔야 하고, 통조림, 햄, 버터 같은 가공식품도 줄여주셔야 하고, 탕이나 찌개 같은 경우는 절대로 국물을 드시면 안 되고 건더기만 젓가락으로 건져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물을 많이 먹는 문화다 보니까 차라리 아예 숟가락을 이용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젓가락만 이용해서 드시는 것이 저염식과 그리고 식사량 자체를 줄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당연히 더군다나 소금뿐 아니라 간장 같은 조미료를 음식에 넣어서 요리할 때 굉장히 조금씩만 쓰시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것들도 굉장히 소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의 사용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조리를 해 먹을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외식을 하면 조절이 안 되죠. 외식을 할 때 그나마 조심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양념이 나오면 거기에 찍어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물을 최대한 줄여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페인의 섭취도 최대한 줄여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알코올도 최대한 줄이거나 끊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술을 바로 끊기 힘든 경우라면 남자의 경우 30g 미만, 소주로 따지자면 2잔, 여성의 경우는 15g 미만, 소주로 따지자면 1잔입니다. 그 이내로 드셔야 하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드시면 안 되고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당연히 금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은 고지혈증이 동반됐을 경우입니다. 당뇨와 고지혈증은 사실 이게 세트로 한꺼번에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합병되게 돼요. 왜냐하면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서 혈액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가 비교적 훨씬 높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발생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의 차이일 뿐이지 당뇨 환자들은 고지혈증이 어느 정도 함께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당뇨가 있고 고지혈증이 생기면 당연히 고혈압도 같이 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이 어떻게 보면 세트처럼 이제 한꺼번에 오기도 하고 순서만 달리야지 이제 함께 오게 됩니다. 내장 지방이 특히나 이제 제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이 좀 많거나 하시면 당연히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어느 정도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같이 합병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지혈증이 합병된 경우도 당뇨 고혈압 식단과 당뇨 고지혈 식단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단 당뇨 고지혈증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당뇨 고혈압 식단을 다 지켜주시면서 추가적으로 지방의 섭취를 줄여주셔야 해요. 지방은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당연히 포화지방 줄이고 트랜스지방은 끊으셔야 하고, 그리고 몸에 좋은 식물성 지방이라든가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기름진 고기, 구운 고기, 동물 껍데기 이런 것들을 피하시고 생선을 많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하루에 300 이하,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의 섭취가 다른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지방보다는 낮다고 해도 이 불포화지방산도 하루 전체 열량의 7% 이하로 맞춰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측 카드에 한 번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당뇨 저혈당인 경우를 볼게요.
저혈당은 혈당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내 피 속의 혈당 수치가 70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음식 섭취가 굉장히 적거나 식사 시간이 늦어지거나 운동량이 너무 넘칠 때, 아니면 인슐린을 맞고 식사는 걸렀을 때, 혹은 식사를 거르고 술을 과다하게 드셨을 때 이런 저혈당들이 발생하게 돼요. 저혈당을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사실 혈당이 올라가면 이 혈당은 어떤 수를 쓰든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낮은 혈당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 순간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왜 이렇게 힘들지 느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혈당은 사실 이제 한번 겪으신 분들은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이고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급격하게 배고픔을 느끼는 정도, 뭐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불안하거나 흥분되거나 떨리거나 식은땀이 줄줄 나거나 어지럽거나 정말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게 바로 저혈당 쇼크예요. 이 저혈당 쇼크로 심하면 의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당연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실 가서 포도당 수액 맞아야죠. 그런데 의식이 있는 경우에서 내가 정신이 있는데 저혈당이 왔다. 그리고 내가 저혈당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그림 보시면 음료와 이제 설탕이 있어요. 자,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일단 드셔야 됩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게 좀 흡수가 빠른 음료수라던가 이런 설탕 주스 이런 것들이면은 또 빨리 섭취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어도 사탕도 괜찮아요. 그냥 일단 손에 잡히는 거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5g 정도의 당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말이 15g이지 일단 손에 잡히는 거 그냥 드시면 됩니다. 뭐든 간에 하나 드시고, 만약에 손에 잡히는 게 별다른 게 없어요. 뭐 조그만한 뭐 음식 조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치즈 한 조각 이런 거라도 일단 입에 넣고 그 다음에 사탕을 찾으러 가셔야 돼요. 사탕이나 음료수, 주스 같은 게 제일 좋아요. 그런 걸 찾아서 입에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왜 15g을 섭취하라 하냐면, 15g을 섭취하면 15분 후에 혈당이 지금 수치에서 50 정도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스 한 잔을 마시고 15분 후에 혈당을 체크해서 내 혈당이 80 이상 올라오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15g 정도 당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내가 언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15분 체크하고 뭐 기다렸다가 이럴 새가 없죠. 사실은 그냥 손에 잡힌 대로 먹어야 합니다. 뭐든 먹고 그 다음에 사탕이랑 주스 먹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식사하셔야 돼요. 그치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15분에 체크해서 80 이상 안 올라 있으면은 바로 또 주스 한 잔 마시고, 80 이상 살짝 올라 있어도 내가 다음 식사까지 1시간 정도 남아 있으면 한 번 더 15g 정도 섭취해줘라,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혈당이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혈당에 빠지더라도 저혈당에 빠진 순간 내가 이게 저혈당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길거리 돌아다니거나 운동하던 순간에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사탕이나 손에 잡을 수 있는 작은 음료수 같은 걸 갖고 다니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응급 상황을 피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당뇨병성 신증이 있는 경우예요. 당뇨병성 신증은 신장, 콩팥의 그 모세혈관이 망가져서 생기는 질환인데, 피 속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단백질들이 이렇게 콩팥에서 여과되고 걸러지는 과정에서 약간의 단백질은 나올 수 있지만, 이 모세혈관하고 투과망이 망가지면 단백질들이 우수수 나오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기 시작하시는 상태에서 단백뇨가 조금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단백질이 빠지니까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먹어주면 될까? 절대 아니에요. 항상 단백질은 적정량을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콩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부담 때문에 콩팥이 오히려 악화되는 것을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정상적인 분들은 일반적인 당뇨 식단을 유지해 주시면 좋은데, 미세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는 단백질의 섭취를 일반 환자들의 3분의 2로 줄여서 섭취하는 것이 맞아요. 당뇨병성 신증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섭취하는 단백질의 양을 조금씩 줄여야 하는데, 절대적인 권장량보다는 본인의 영양 상태와 삶의 질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줄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이냐? 정상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내 kg당 단백질을 1.5g 섭취가 권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당뇨병성 신증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kg당 0.8g까지 낮추어서 섭취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아무리 당뇨병성 신증 때문에 거의 투석 직전 단계다 해도 단백질 양을 kg당 0.8g 이하로 낮추는 것은 오히려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0.8g 이하로 내 단백질 섭취량을 낮추면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콩팥 기능의 악화를 촉진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0.8g per kg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단백질이 빠진다고 단백질을 마냥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콩팥에서 그것을 걸러내는 데 있어서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당뇨병성 신증이 있어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지시는 분들에서 단백질 섭취를 줄여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콩팥 기능이 점점점 감소함에 따라서 부종과 고혈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염분 섭취량은 권장량보다 조금 더 줄여야 돼요. 일반적인 당뇨 환자들의 염분 섭취 권장량은 일반인과 당뇨 환자들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하루에 나트륨 2g, 소금으로 따지면 5g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당뇨병성 신증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양을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덜 붓고 혈압도 덜 올라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은 당뇨병성 위병증, 즉 위마비입니다. 당뇨 환자의 약 20%에 있어서 당뇨병 위병증이 동반되게 됩니다. 당뇨 위병증은 위의 운동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을 얘기해요. 주로 식욕부진, 복부 팽만감, 복부 불쾌감, 구토, 그리고 음식물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섬유질과 지방을 줄인 식사를 소량씩 자주 드셔야 돼요. 그리고 영양 섭취 상태를 항상 자가 평가를 해서 내가 평가를 해서 칼로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고칼로리의 유동 식이를 보충해줘야 합니다. 또 입이 자주 마르신 분들은 육즙이나 음료수라도 수분이 좀 많은 것들을 자주 섭취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당과 혈압, 고지혈증의 조절이겠죠. 당뇨병성 합병증들, 당뇨로 인해서 발생하는 콩팥병증, 위병증 이런 여러 가지 당뇨병성 합병증들은 사실은 당뇨가 잘 조절되면 악화를 방지하고 오히려 조금 호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당 조절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혈압이랑 고지혈증까지 조절하고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위장 운동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섬유질하고 지방 적은 식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보고 그리고 운동량도 당연히 늘려주셔야 되죠. 특히 식후 30분 이후에 운동을 30분에서 1시간 해주는 것 그것이 또 위의 운동 기능에 도움이 되고 거기다가 그래도 안 되면 위장간 운동을 개선시키는 약재들을 좀 같이 써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당뇨성 위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저혈당 시에도 음식물로 섭취하면 정상혈당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성 위병증이 있는 분들이 저혈당이 생기면 바로 음료수를 드셔야 합니다. 음식물로 섭취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당뇨 식단 설계 시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꼭 필수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마다 음식의 기호도 다르고 영양 상태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언제 드셔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식단 제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영상들을 참조하시면서 당뇨라는 건 어차피 평생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식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생 내가 실천하면서 당연히 당 조절이 잘 되고 혈압 조절되고 고지혈증 조절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합병증의 발생까지 늦춰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 합병증의 악화와 다른 합병증이 같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천천히 하기 위해서 식단 조절에 한결 더 주의하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원칙들은 지키되 내가 오랫동안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식단을 만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당뇨 식단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Q&A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그리고 다음 영상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정리 닥터K였습니다.